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원년 과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새 책 받고 새 해내가 지났죠. 새해가 이제 벌써 밝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병신년이에요. 그렇죠? 병신년. 자, 병신년으로서 우리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원숭이죠. 원숭이. 자, 병신년은 뭡니까? 좀 우리 병신년은 우리가 좀 해가 좀 명칭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더 배움 회원 여러분, 병신년에 어떻게 합격을 꼭 기원해야 되겠죠.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뭡니까? 우리 뭐 열심히 노력한다 생각하기 전에 앞서 약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세 가지 물. 참, 세 가지 물. 세 가지 물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물이, 눈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첫 번째 물이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땀이 좀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하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격의 전제 요건으로서 우리 세 가지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우리 새 책, 그다음 새 해년, 병신년에 꼭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들음으로써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어때요? 자, 동영상 우리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말을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교수님들 있으시죠. 민법 교수님도 계시고 학개론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령 저도 있고요. 공법 조민수 선생 계시고 중개사법 그 다음에 세법 교수님 계시죠. 나름대로 뭡니까? 우리가 꼭 동영상 강의를 들어서 꼭 합격을 안 한다. 이런 거는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영상을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각인을 해 두시고 단 동영상의 첫 번째 성공의 비법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수업을 듣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해서 그날 배운 거 단원별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절제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가지 물을 전제 요건으로 해서 눈물과 땀과 피어 올려서 우리 눈물도 흘려보고 땀도 흘려보고 피를 흘린다면 이 세 가지 요소로 해서 합격이라는 전제 요건이 성립이 되고 합격의 요건이 성립되면 합격이라는 효과가 발생해서 올해 병신년에 화려하게 마무리 짓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과 저와의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합격으로 꼭 보답해 주시고 저도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병신년에 이제 뭡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뭡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우리 공시하고 세법이 한 지붕 밑에 한 가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24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에 플러스 세법은 1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공시법령은 우리 24문제라서 그렇게 크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세법보다는 좀 낫죠. 나름대로. 자,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법령에는 나름대로 부동산 공시법령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뭐라고 하나씩 풀어져 나가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그런다. 부동산을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 공시해놓은 것.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공시법령이 되겠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은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24문제 중에 이거는 12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부동산 등기법도 12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도합해서 24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법이 몇 개입니까? 대표적으로 법이 두 개라는 걸 인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두 개.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정보는 무슨 정보를 지칭하고 있느냐? 바로 지적 정보를 지칭하고 있다. 지적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 정보, 공간 정보, 지적 정보, 구축 및 관리. 요 관리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우리는 관리적 측면이야. 관리적 측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상 X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개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우리가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법은 대표적으로 개발적 측면이지만 관리적 측면은 우리 공시법령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일단 법령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이 관리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고 이 정보라는 키워드는 바로 통상 지적 정보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죠. 등기라는 것은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네.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요게 되는 거죠. 등기. 자,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죠.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요소로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몇 가지 법률이 있다.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령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더 배움 여러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적이라는 것은 뭐의 포인트가 되느냐? 지적은 결론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공시해준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걸 반드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다. 자, 등기라는 것은 움직이게 있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겁니다. 자, 주된 공시. 그러면 앞으로 읽을 때 지적은 딱 읽으면서 눈으로는 지적을 읽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는 그러면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고 등기는 권리관계가 주된 공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를 한번 따져보고 들어가는 주체라는 것은 후라는 겁니다. 누가라는 거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주체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 자, 부동산 등기법은 주체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거는 대표적으로 당사자라는 게 대표적으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자, 객체가 되는 거네요. 객체. 자, 객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지칭하고 있고요. 대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상은 바로 지적입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땅 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는 대표적으로 바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대상으로 하고 있죠? 바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바로 지적.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시하게 되고 이걸 매개 역할하는 게 대표적으로 등록이 돼. 그래서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러느냐?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 공부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등기부에 많은 것, 대표적으로 기록하는 것. 그래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객체와 관련돼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 여기는 토지와 건물, 여기는 지적 공부, 여기는 뭐다? 등기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목적입니다. 자, 목적과 관련돼서 이 법의 목적은 뭐냐 그런 거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제1조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대표적인 주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를 어떻게 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정확성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표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신속성과 무슨 성이다? 정확성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끌어붙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토지예요. 여기가 토지예요. 여기 건물이죠. 공통점은 뭐다? 토지입니다. 그럼 토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단정하게 되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공통점은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공통점은 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공통점은 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합칩니다. 자, 합쳤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이제 의미. 그러니까 이 자체도 부동산 공시법령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측면의 공통분모를 우리가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자, 이때 정보는 지적정보예요.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를 공시, 등기라는 게 포인트로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며 주체는 국가요, 등기법은 당사자요, 객체는 토지고 여기는 토지와 건물이며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하는 것, 등록하는 것. 자, 토지와 건물을 등기부에 뭐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다라는 걸 이번 첫 시간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머리에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출발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잡아볼 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지어서 한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풀어헤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두 군데로 두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정보가 무슨 정보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지적 정보다. 자, 지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뭘 봤죠? 바로 주체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체는 대표적으로 국가라고 그랬죠. 국가. 자, 두 번째는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객체는 대표적으로 토지가죠. 토지입니다. 토지를 어디에다가? 바로 지적 공부에다가 뭐 하는 거? 대표적으로 등록. 그래서 등록이죠. 그래서 아까 지적의 3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목적은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소유권 보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소유권 보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을 붙여가 보자고요. 자, 주체는 국가다, 국가. 자, 국가는 최고 상급 관청이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바로 밑에가 이제 시도지사가 되죠. 그럼 시도지사 밑에는 바로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가로서 최고 상급 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라는 요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최하위 관청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고 두 번째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객체와 관련돼서는 토지와 지적 공부를 어디 등록하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자, 토지 등록 단위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대표적으로 뭐냐? 필지다라는 거야, 필지.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래서 필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다. 그러면 이 관리적 측면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자,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소유 지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 지적이 돼요. 그래서 법 지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 법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대표적으로 뭐냐? 필지다. 그래서 필지와 관련돼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둘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다 깨우쳐 가야죠. 자, 여기 이제 한 필지가 됩니다. 한 필지. 자, 한 필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서울시, 자, 마포구입니다. 자, 합정동이라는 게 있고요. 합정동.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369 지목이 되겠죠. 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이 대표적으로 뭐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바로 대표적으로 소재가 됩니다. 소재. 369번이 뭐냐? 바로 지번이 된다. 대각 대표적으로 지목이 되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요 뭐의 넓이가 뭐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면적이 됩니다. 면적. 여기에 뭐가 되느냐? 대표적인 경계가 됩니다. X축, Y축으로서 대표적인 이게 뭐예요? 바로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그 다음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 여기에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봐요. 자, 지번 우리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 항상 이야기하는데 별표가 5개가 되고요. 자, 우리가 뭡니까? 땅의 뿌리가 지적이라면 사람의 뿌리가 뭐냐? 바로 호적이야. 호적. 그 호적이 바로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번은 별표가 5개 늘 출제가 됩니다. 자,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돼요. 성별. 성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성별에 사람의 성별은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땅의 성별이 뭐냐? 대표적인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우리가 늘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되고요. 자, 면적이라는 것은 면적, 가족과 해당으로서 이거는 별표가 5개가 되고요.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3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게 네 문제는 거진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대표적으로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는 늘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럽니다. 토지의 표시. 이 표시는 뭡니까? 우리 법학에서는 뭐다? 사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토지의 표시예요. 그러면 소재와 지분과 지목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뭉치면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한 필지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필지.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되죠? 대표적인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항상 우리 공간정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스타트, 출발점은 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출발점은 자,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가 뭔지를 정립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라는 것은 소재와 지분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무슨 관계? 바로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지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는 뭐예요? 국가죠. 국가 최고선거관청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객체는 뭐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대상으로서 토지와 지적공부와 등록. 그러면 토지와 등록과 지적공부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필지.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토지 표시사항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재와 지분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이게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출발했고요. 목적은 제1조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요 관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래서요. 관리. 자, 관리에서 툭 치면 실질적 심사주의, 소유권 보호는 대표적으로 소유지적, 법지적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스타트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나와야 돼. 주체, 객체, 목적. 이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첫 시간이지만 우리 이제 애쳐봐요. 주체. 그래요. 국가 최고선거관청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객체는 어디? 토지. 어디에? 지적공부에. 뭐한다? 등록.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이 지적의 3요소가 된다.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 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몇 페이지를 한번 펼쳐내면 파트 1 지적이라는 게 있고요. 지적. 자, 지적에 대해서 거기 챕터 1장을 봐요. 일단 지적청설이죠. 지적청설. 그 다음에 2장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배우고, 자, 지적 공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토지 이동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분수상으로도 지적 청량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적 청량,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지적 청량 그런 의미를 잡고 우리가 이제 뒷장을 넘기면 우리 페이지 8페이지예요. 8페이지. 8페이지와 관련돼서 제1절 지적의 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1장으로서 지적 청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1절 지적의 개요 오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여기에서 스타트를 우리가 끊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지적이란 지적이 무엇이냐라는 게 나와 있다. 지적이란 자, 지적이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요 세 가지를 요리해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잘 버무려 봐요. 자,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슨 토지를 모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법. 이게 바로 지적의 의가 나옵니다.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있는 토지의 표시,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소재와 지분과 지목과 면적, 경계와 좌표를 법적 권리 관계를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지적이다. 봐봐요. 지적이란
자연스럽게 지적의 의의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지적이란 개편으로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어디 무엇을 모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 공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적이다. 자, 우리가 핵심 단계 지적의 개념 조서로서 등록 격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8페이지 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모든 토지를 등록 격체는 지적소관청이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등록 주체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 위에 시도지사가 있고 위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 그래서 등록 주체라는 게 떨어지고요. 자, 등록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대표적으로 사실관계가 뭐냐? 토지의 표시 사항이다.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와 권리관계 소유권을 뭐다 등록하게 되어 있다. 자, 등록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죠?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심사에서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뭐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핵심 자료에서 지적의 개념의 요소들, 요 개념 요소들이 이제 재료를 가지고 또 한번 뭡니까? 우리가 이걸 다져 나가야 되는 등록 객체 모든 토지, 등록 주체 국지적소관청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것, 등록 방법은 실질적 심사 포인트 잡고요.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로서 대장, 내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이 있다? 지적 하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첫 시간에는 뭘부터 잡아야 됩니까? 이런 자 주체와 객체와 목적, 이걸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두서없이 잠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서 이야기한 거 병신년에 합격하기에는 3가지 물이 필요하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 땀이 필요하고, 세 번째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병신년에 관해서 반드시 합격하려면 3가지 눈물, 3가지 물, 요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저와 함께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된다는 거 3가지 의미. 그러면 동영상 수강생들은 뭐예요? 절제도 여기에다 가미돼야 돼. 절제가 제일 필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수업을 했는데 3시간을 듣지 못했다. 그럼 다음 시간은 6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오늘은 금요일날은 공시법,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세법을 듣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표를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2가지 법령이 2개가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때 정보는 지적정보로서 정보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우리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주체는 국가요, 객체는 토지, 지적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다.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 소유권 보호. 그래서 1, 2, 3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두고 둘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